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한 여성이 일본 NHK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자 이 방송을 본 일본인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발빠른 기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지켜보던 유명 감독은 결국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1초만 협조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처제를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처제는 한국이 처음인데요. 결혼식 때 일본에서 보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난 것이지요. 공항에 도착한 처제 미유키는 생각보다 많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인천공항의 넓은 공간과 깔끔한 디자인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형부, 공항이 너무 크고 멋있어요. 일본 나리타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삼성그룹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름 잘 나가는 샐러리맨이라고 할 수 있죠. 처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특별히 휴가를 내고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저는 우리 처제 미유키, 비행기 타느라 고생했지? 짐은 무겁지 않아? 내가 들어줄게. 미유키는 겉으로는 밝게 웃었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유키는 한국에 대해 너무 감정적인 나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는 미유키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죠. 미유키, 풀고 명동에 가보는 건 어때? 한국의 쇼핑 중심지라 구경할 게 많을 거야.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아요. 한국 패션이 요즘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거든요. 명동의 활기찬 거리와 다양한 상점들을 보며 미유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와, 생각보다 더 활기차고 화려하네요. 일본 시부야나 하라주쿠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선물로 화장품과 한국 전통 소품을 몇 가지 사주었더니 미유키는 처음으로 경계심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형부, 이렇게 많이 사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선물을 잘하시네요. 저녁에는 특별히 명동에 있는 고급 일식당으로 미유키를 모셨어요. 형부, 솔직히 한국에서 일식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음식이 나오자 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일본에 있는 일식당보다 더 신선하고 양도 많네요. 게다가 가격도 훨씬 합리적이고요. 식사를 하면서 미유키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조금 걱정했어요. 뉴스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문제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문화도 즐기고 여행도 많이 하고 있어. 내일부터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게. 역사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걸 딛고 일어선 모습도 있어.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대돼요. 첫날을 마치며 처제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막 시작된 7일간의 여정에서 미유키가 한국을 어떻게 느끼게 될지 저는 약간의 기대와 함께 내일의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유키는 전날 쇼핑의 즐거움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은 어디에 가볼 예정인가요, 형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줄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라는 곳이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서대문형무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미유키에게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고 수감되었던 곳이야. 한국인들에게는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장소지.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미유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웅장한 붉은 벽돌 건물 앞에서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미유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전시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되었던 고문 기구들과 좁은 감방, 순국선열들의 사진과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문실에 진열된 도구들 앞에서 미유키는 서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미유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곳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받고 목숨을 잃었어. 독립을 외치다 이곳에 끌려와 처형된 사람들도 많았지. 감방을 지나며 유관순 열사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유키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부 유관순이라는 분은 얼마나 어렸나요? 미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8살이었어. 너와 비슷한 나이였지. 그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이곳에서 온갖 고문을 받고 순국했어. 순간 미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군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고통을. 독방과 사형장을 지나면서 미유키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사형장 앞에서는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무소 마지막 전시실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유품과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미유키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알려져야 해요. 일본에서도.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을 때 미유키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형부, 저는 역사학을 전공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항상 양면이 있어. 하지만 진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미유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형부, 혹시 역사적으로 더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더 알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 가보자. 그곳도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가 있어. 서대문형무소를 나오면서 미유키의 눈빛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사의 무게를 느낀 듯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아픈 역사지만 알아야 할 진실이었어요. 미유키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미유키는 대학에서 배웠던 역사와 오늘 본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의 여정이 미유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조용히 기대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는 경기도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미유키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형부, 제암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미유키가 물었습니다. 제암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장소야. 특히 교회에 사람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미유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회에서요? 민간인들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어요. 화성에 도착해 제암리 교회 앞에 섰을 때 미유키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박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이 교회는 겉보기에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는 참혹했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 직후 일본군은 이 마을에 와서 주민들을 교회로 몰아넣고 문을 잠근 뒤 불을 질렀어. 23명의 주민들이 산채로 불에 타 숨졌지. 그리고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합쳐 총 30명 이상이 학살당했어. 미유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당시 학살된 주민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무고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미유키는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것은 불에 탄 교회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때 그 십자가인가요? 미유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은 십자가야. 이 십자가는 그날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지. 미유키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 조상이 이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미유키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암리 역사관을 둘러보며 당시 증언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가두고 불을 지른 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총검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았다는 이야기에 미유키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형부, 이런 역사는 일본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들은. 미유키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미유키, 이것 좀 봐. 제가 가리킨 사진은 최근에 일본 기독교 단체가 제암리 교회를 방문해 사과하고 교회 재건축을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교회를 새로 지어준 거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거지. 미유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적어도 일부 일본인들은 진실을 알고 행동했네요. 우리는 교회 뒤편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미유키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끔찍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 어린 기도의 말이 미유키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기도를 마친 미유키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형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일본에 돌아가서도 알려야겠어요. 우리가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암리를 떠나는 길, 미유키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 했어요. 내일은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미유키가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경복궁에 가볼 거야.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이지. 물론 그곳에도 역사의 이야기가 있어.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진정한 관심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미유키는 일본 역사 교육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들은 배우지 못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웅장한 광화문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미유키의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생각보다 훨씬 웅장해요. 광화문을 지나 들어서자 넓은 궁궐터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미유키에게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 첫 번째 임금인 태조가 세운 정궁이야. 500년 넘게 왕조의 중심이었지. 미유키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넓고 웅장하네요. 일본 황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된 궁궐이라니. 우리는 천천히 근정전으로 걸어갔어요. 높이 솟은 기둥과 화려한 단청, 지붕의 곡선미를 보며 미유키는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였군요. 정말 섬세하고 웅장해요.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 서서 미유키가 문득 물었습니다. 형부,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을 왜 일본은 부쉈을까요? 역사책에서 일본이 이곳을 많이 훼손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어요. 경복궁은 빛났고 일본은 그 빛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야. 조선의 왕권과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이곳을 파괴함으로써 한국인의 자부심을 꺾으려 했던 거지. 미유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군요. 문화적 말살이었네요. 우리는 경복궁 안내도를 보며 걸었어요. 저는 원래 경복궁의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건물이 390여 채나 있었어.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90% 이상이 철거되거나 훼손됐지. 지금 보는 모습은 복원된 거야. 미유키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건물을 없앴다고요? 왜 그런 짓을? 일본은 이곳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었어. 바로 근정전 앞, 왕이 앉던 자리에 정중앙 축선 앞에 거대한 서양식 건물을 세운 거지.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 너희 민족의 중심은 이제 우리가 지배한다는 메시지였던 거야. 고개를 숙인 미유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경회루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강령전, 교태전 같은 왕비의 공간도 대부분 철거됐어. 그 자리에 박람회장, 경찰 건물, 일본식 정원을 만들었지.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려 했던 거야. 아름다운 경회루 연못 앞에 섰을 때 미유키는 말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했다니. 조선은 미개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던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원된 경복궁을 볼 수 있다는 건 그 시도가 실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해. 향원정에 도착했을 때 미유키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듯한 아름다운 정자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건축미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 것 같아요. 미유키, 이 향원정은 기적적으로 훼손을 면한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야. 일본이 경복궁 대부분을 파괴했지만 모든 것을 없애진 못했어. 미유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형부, 저는 오늘 한국 문화의 위대함과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직접 목격한 것 같아요. 역사를 전공했는데도 이런 구체적인 사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경복궁을 나오는 길에 미유키는 뒤돌아 궁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한국인들이 이 궁을 복원한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역사의 상처를 딛고 자신들의 문화를 되찾았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아. 내일은 남대문과 서울역에 가볼까? 그곳에도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어.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알고 싶어요. 형부가 보여주는 한국은 제가 책에서 배운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미유키는 한국 음식을 맛보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존경과 이해의 깊이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는 호텔에서 나와 남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도심 속 역사 탐방의 날이었어요. 남대문에 도착하자 미유키는 웅장한 석조 건축물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와, 이게 남대문이군요. 생각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정확한 이름은 숭례문이라고 해. 조선시대 한양의 성문 중 하나로 600년의 역사를 가진 국보 제1호였어. 미유키는 숭례문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600년이라니. 일본의 히메지성보다 더 오래되었네요. 화재로 크게 훼손되었다가 다시 복원됐어. 많은 한국인들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 하지만 다시 일어났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렇듯이. 일제강점기에도 이 문은 어떤 일을 겪었나요? 미유키가 물었어요. 일본은 한양 성곽을 대부분 허물었어. 도시 개발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한국의 역사적 상징을 지우려는 시도였지. 남대문 주변의 성곽도 많이 사라졌어. 하지만 남대문 자체는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지. 이 문은 우리의 역사처럼 끝까지 버텼어.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버티는 힘. 한국인의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일제강점기의 서울 도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전통적인 도시 구조를 완전히 바꾸려 했어. 종로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상업 지구 대신 남대문 쪽에 일본인 상권을 만들었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 시장을 걸으며 미유키는 활기찬 상인들과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시장이네요. 역사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있군요. 점심을 간단히 먹은 후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서울역 앞에 도착하자 미유키는 그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일본식 느낌이 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건물은 원래 경성역이라고 불렸어. 일제가 지은 건물 중 하나지.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어. 역사 내부로 들어가자 높은 천장과 웅장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당시 이곳은 한국인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주는 장소였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면서도 근대화의 관문이기도 했으니까. 미유키는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제의 흔적인데도 보존하고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의 증거로 남겨두기로 했어. 아픈 역사라도 지우는 것보다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이 건물은 지금 등록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어. 역 주변을 거닐며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근대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식민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이었던 거야. 미유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표면적인 발전 뒤에 숨겨진 억압이었군요. 서울역 광장에 앉아 잠시 쉬면서 미유키가 물었습니다. 형부, 그렇게 힘든 시기에 한국인들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나요? 저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 민족의 저력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지. 3.1운동, 독립군 활동, 문화 지키기.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어. 그리고 해방 후에도 한국 전쟁, 가난 등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 일어났어. 미유키는 깊이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한국인들의 인내심과 저항 정신이 느껴져요. 서울역을 나오며 미유키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 보고 들은 것들이 제 생각을 많이 바꾸게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저는 미유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역사는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어. 내일은 좀 더 밝은 분위기의 장소에 가볼까? 명동시장에 가서 현대 한국의 활기찬 모습을 볼 거야. 미유키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한국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더 알고 싶어요. 돌아가는 길에 미유키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한국인의 모습이 미유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미유키에게 한국의 현재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좀 다른 한국을 보여줄게. 역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인들의 활기찬 모습을. 제가 말했습니다. 명동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다양한 상점들,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들. 명동의 생동감 있는 모습에 미유키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활기차네요. 도쿄의 번화가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미유키를 작은 골목으로 안내했어요. 이곳은 예전부터 서울의 중심 상권이었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상권이 많았지만 해방 후 한국인들의 열정으로 다시 살아났지. 지금은 한국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어. 다양한 옷가게와 화장품 매장을 둘러보며 미유키는 흥미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일본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한국 전통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어요. 한국 전통차는 처음 마셔보네요. 향이 참 좋아요. 미유키가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저는 한국의 현대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어.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 하지만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으로 이렇게 발전했어. 미유키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발전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일본도 전후 복구를 했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찻집을 나와 우리는 명동의 작은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 앞에서 저는 미유키에게 떡볶이를 권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야. 매콤하지만 정말 맛있어. 미유키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맵지만 중독성 있네요. 일본에는 없는 맛이에요. 시장을 걸으며 우리는 여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할머니 가게에서 반찬을 구경하는데 할머니께서 미유키에게 김치를 맛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우리 김치 맛봐요. 건강에 좋아요.
할머니의 친절한 권유에 미유키는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유키가 한국말로 대답하자 할머니는 더 밝게 웃으셨습니다. 김치를 맛본 미유키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신맛과 매운맛이 어우러져 특별한 맛이네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더 많은 반찬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작은 김치 포장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네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다니. 미유키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문화야.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았지. 시장을 더 구경하며 다양한 가게들을 들려보았습니다. 한 공예품 가게에서 미유키는 한국 전통 자개 장식품에 관심을 보였어요. 가게 주인은 자개 공예의 역사와 과정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밀한 작업을 손으로 한다니 정말 놀라워요. 미유키가 감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기술이에요. 일제강점기에도 이 기술을 잃지 않으려고 몰래 작업했다고 해요. 가게 주인의 말에 미유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자개 브로치를 구입한 미유키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소중한 기념품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정성과 끈기가 담긴 작품이니까요. 오후에는 명동의 현대적인 쇼핑몰도 방문했습니다. 최신 패션과 기술 제품을 구경하며 미유키는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군요. 아침에는 전통시장을, 오후에는 최첨단 쇼핑몰을 볼 수 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어. 그게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해. 저녁이 되자 명동은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과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미유키는 한국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활기와 희망이 느껴져요. 미유키가 말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딛고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미유키는 오늘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사람들의 정과 열정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현대백화점과 롯데월드에 가볼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어. 미유키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기대돼요. 오늘처럼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행 일정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미유키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과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여줄게.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먼저 강남의 현대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강남 풍경에 미유키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곳이 정말 한국인가요? 뉴욕이나 도쿄의 번화가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이곳은 그저 농촌이었어. 한국 전쟁 후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했지.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어. 현대백화점에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와 최신 상품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미유키는 다양한 층을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일본의 백화점과는 또 다른 분위기예요. 더 역동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전자제품 매장에서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최신 제품을 보여주었어요. 이 기업들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 일본 기업들과도 당당히 경쟁하고 있지. 미유키는 최신 스마트폰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한국 전자제품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다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 때문이야.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지. 미유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한 세기 전 식민지였다니.
일본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한국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롯데월드로 향했어요. 롯데월드에 도착하자 미유키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실내 테마파크가 이렇게 크다니. 일본의 디즈니랜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롯데월드 내부에 들어서자 다양한 놀이기구와 화려한 공연, 즐겁게 노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곳은 한국인들의 여가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야. 열심히 일하면서도 즐길 줄 아는 우리 국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미유키는 행복해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얼굴에서 희망과 활기가 느껴져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즐기며 여러 놀이기구도 탔어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온 미유키는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한국인들은 놀기도 정말 잘하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아. 그게 삶의 균형이지. 롯데월드 타워 전망대에 올라가자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미유키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미유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도시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일어섰지. 조선시대의 한양, 일제강점기의 경성, 전쟁 후의 폐허, 그리고 지금의 서울. 각 시대마다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딛고 계속 전진해왔어. 미유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처를 딛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군요.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는 일본에서는 요즘 보기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아직도 성장 중이야.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 물론 역사를 잊지는 않지만 그것에 갇히지는 않아. 해가 완전히 저문 후 우리는 롯데월드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미유키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 우리는 아픔을 통해 성장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지 않은 것이 있어.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이지. 미유키는 깊이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저도 달라진 시선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볼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유키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었다고 말했어요. 내일은 미유키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기 전에 그녀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될지 저는 조용히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유키와 함께한 여정은 둘 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미유키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형부 가족을 만나러 오는 여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가기 전 우리는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유키는 마지막 한국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형부, 정말 감사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유키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출국장 앞에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미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부, 솔직히 말할게요. 일본은 진실을 더 배워야 해요. 우리 교과서에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도 바뀌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행하면서 매일 일기를 썼어요. 이 경험을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특히 역사학과 동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미유키는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어요. 다음엔 엄마랑 같이 올게요. 우리 엄마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도 제가 본 것들을 직접 보고 느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저는 감동에 미유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 미유키의 마음이 두 나라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을 거야.
미유키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형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많은 선입견이 있었어요. 한국은 감정적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나라라는 것을.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정,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끈기,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미유키는 갑자기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미유키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와. 다음에는 더 많은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줄게.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언젠가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미유키를 바라보며 저는 가슴속에 따뜻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작게는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모여 언젠가 큰 파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역사의 아픔과 영광이 공존하는 이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 민족. 미유키가 본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힘은 상처를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불굴의 정신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미유키가 잘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여보, 미유키가 많이 변했어. 다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 아내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한국의 오늘과 내일이 더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미유키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녀가 일본에 돌아가 시작할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되었습니다. 여행은 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합니다. 미유키가 본 한국, 그리고 그녀를 통해 제가 다시 본 우리의 역사와 현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 미유키는 더 이상 내가 한국을 목격한 것을 나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NHK 방송에 나가 내가 목격하고 느꼈던 감정을 다 설명을 했죠. 이 방송을 본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왜곡된 일이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난 SNS를 통해 그동안 다녀온 역사적 현장의 영상을 공개했지요. 그래야 우리 일본 조상들이 행했던 실수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문자가 쇄신하네요. 감사합니다.